안녕하세요.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내가 궁금한 분석하고 싶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알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냐만으로도 이 부동산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게 적합하다라고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성이 되고요.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은 뭐냐면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림지역과의 좀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림업, 농사, 그래서 농림법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관리를 통해서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생태계 및 문화재 보전,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뭐 그린벨트라느니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들이 이 안에 속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쨌든 농사도 개발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고 정말 그 순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땅의 용도를 어떻게 정해놨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집원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위치한 604-2번지 토지입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화면은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토지가 궁금할 때 네이버에 토지 이용 계획원 열람 이렇게 치면 나오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번을 살펴보면 지목은 지금 대지이고요. 면적은 206m제곱이니까 3.3으로 나누면 대략 한 6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거죠. 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나와 있고 뭐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과밀 억제권역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도면이 조금 작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그 카카오 맵에다가 이 지번을 입력을 해서 지역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카카오 맵에 해당 지번을 쳐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 토지인 거고 이게 계획관리 지역 안에 속해 있는 거고 여기 보전관리 지역도 있고 생산관리 지역도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농림지역, 뭐 자연 녹지지역, 이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런 식으로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얘는 보전관리지역이랑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만 뒤덮여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엄청나게 크게 번화가 나거나 아니면 주택가에 속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일반 주거 지역에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상업 지역이 인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통 보전관리 지역은 산지거든요. 산 근처에 있고 생산관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이 토지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지를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해가지고 중심 상업지역이니 뭐 보전 녹지지역이니 쫙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여기가 예를 들면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었잖아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생산관리 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근데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는 좀 곤란하다. 라고 나와 있던 거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던 것들 제가 보여드린 건데, 어떤 느낌이신지 약간 감이 오시죠? 네, 이런 이유들로 어쨌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뭐 제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해가지고 쫙 뽑아놨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상으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제한이 있어요. 건폐율은 뭐냐? 예를 들면 자 요런 식으로 있어요. 요게 땅이 있고 이게 건물이 있는데 땅 면적은 100m 제곱이고 이 건물은 60m 제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이라서 연면적 전체 면적은 60 곱하기 2에서 120m 제곱이라고 했을 때 건폐율은 건물이 밀폐된 정도를 말하거든요. 건물이 밀폐된 정도. 그래서 건폐율은 60을 100으로 나눠서 60%예요. 용적률은 건물 그 적자가 쌓을 적자거든요. 겹겹이 쌓여 있는 거. 그래서 건물 전용으로 쌓여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2에서 120을 100으로 나눈 120%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지역마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신 뭐 경기도 고양시의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100%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땅이 이제 뭐 100평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40평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건물을 올리려면. 그리고 건물도 100평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40평을 내가 썼다라고 하면 40 곱하기 2.5가 100이잖아요. 3층 이상으로 못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런 한도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뭐 보전관리지역 보면 뭐 자연목적지역 보면 20%잖아요. 거의 개발하기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속해 있냐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에서 땅의 용도를 정해놨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